영자 씨에게 소리 없이 찾아온 폐암의 공포. 그날의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들어봅니다. 폐암 진단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받았어요. 그날 따라 우리 아저씨가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 CT를 왜 찍어? 그냥 오대암 그것만 한다고 했더니 찍으라고. 그래서 그때 그 찍은 게 그게 나온 거예요.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들부들 떨리고 걸음도 안 걸리고 애들 얼굴도 떠오르고 손주 얼굴도 떠오르고 막 죽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죠. 암이라 그러면 그냥 다 죽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신랑 얼굴은 맨 나중에 떠오르더라고. 잘하셨어요. 폐암은요, 사실 진단받는 즉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할 정도로 악명이 아주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암 사망률 1위이자 전 세계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입니다. 전체 암의 생존율은 평균 70%인데 반해서요. 폐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평균 30%밖에 안 됩니다. 또 3기 이상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의 생존율은요, 단 8.9%로 10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한다는 거죠. 자, 특히 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발생률과 또 미세먼지의 농도가 연중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환절기인 2월에서 4월 중 특히 4월은 폐렴 환자 주의보라 불리면서 폐렴 환자가 급증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미세먼지가 폐에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 보이시죠? 여기에 이 빨갛게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폐인데요. 호흡을 할 때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철가루인데 철가루가 미세먼지라고 생각하시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폐가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고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왜 내 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네. 어떡하면 좋아. 네, 우리 몸의 폐는요, 면역의 최전선이자 면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립니다. 폐가 망가지게 되면 기력이 쇠하고 전신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는요, 폐의 진액이 촉촉하도록 유지해줘야지 폐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예, 보이는 영상에서 한쪽은 건강한 폐, 예. 한쪽은 건강하지 않은 폐인데요. 색깔부터 다르고 이 폐 촉촉함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윤기가 흐르고 얘는 죽었잖아요, 이미. 저 자체로 숨을 쉬면은 진짜 아까 그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특히 주의가 필요한 폐질환이 또 있는데요. 폐암과 맞먹게 높은 사망률을 가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2050년에는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4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앓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유병률과 심각성에 비해서 인지도가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 질환의 악명은 이미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폐가 왜 나빠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영자 씨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혹시 내 일상과 비슷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리 재료를 꺼내는 영자 씨. 역시 고기 귀신답게 재료가 모두 고기인데요. 인덕션을 두고 가스 버너를 가져갑니다. 인덕션이 있는데 버너를 쓰시네요. 저걸 쓰시네요. 지금 이것도 어머 내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인덕션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가스불의 강력한 화력에 삼겹살은 빠르게 익고 연기도 자욱해지는데요. 이때 귀가한 남편.
집안 가득한 연기에 놀랍니다. 문 좀 열어놓고 하라니까 또 까먹었어. 왔어? 배고프지? 좀만 기다려. 와, 저 정도 됐는데 창문을 안 여셨어요? 아유, 이러면 여기. 아이고, 답답. 아유, 정말. 여보, 밥 먹어. 다 고기네요. 근데 너무 고기인 거 아니야? 채소 좀 넣어주라니까. 아유, 시끄러워. 보통 남편들이 채소가 많다고 고기 넣어달라 그러는데 바뀌었어요. 당신은 좋은 줄 알아. 다른 집은 고기 반찬 없다고 싸운대. 아니, 고기가 아예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기잖아. 조용히 하고 먹어라. 실제는 저렇게 얘기 안 하죠? 아니죠. 조용하고 먹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잔소리 말고 먹어라. 남편의 반찬 투정에도 육류만을 고집했던 영자 씨. 맛만 있는데 그래.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데요. 인물이야, 인물. 너무 잘해. 정말 잘한다, 잘해. 또 뭐. 뭐죠? 택배. 영자 씨의 소소한 행복은 바로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새 옷을 사는 게 루틴이었다는데요. 여보, 어때? 이쁘지? 어? 색깔도 아주 봄맞이로 화사하고 좋지? 예뻐. 근데 그런 거 5벌 더 있지 않나? 옷을, 어머, 옷이 많으시네.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옷을 좋아해요. 또 털게? 어떻게 그럼. 내 소중한 옷들에 먼지가 계속 쌓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사라니까. 옷이 100벌 있는 게 말이 돼? 여자들은 다 이 정도 있어. 사줄 거 아니면 좀 조용히 해라. 그런가요? 조용히 밥 먹어. 예, 2탄. 마누라랑 사는 건지 옷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주기적으로 해줬던 옷먼지 청소. 과연 문영자 씨의 일상에 숨어있는 폐암을 부르는 원인은 뭘까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없어요. 일반적인 주부의 모습이에요. 고기 좀 가끔 구워 먹고 먼지가 뭐 크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네, 문영자 씨가 고깃집에서 일을 하셨을 그 당시에도 연탄불보다 가스레인지 불이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서 가스불 앞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으셨잖아요. 가스레인지 사용은 흡사 시동을 걸어둔 디젤 엔진 자동차 배기 파이프에 얼굴을 대고 호흡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진짜. 아니, 무섭네, 무서워. 화가 안 나게 되네. 그 원인은 바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에어로졸입니다. 나노클러스터 에어로졸이라고 불리는데 입자 자체가 나노미터 크기로 아주 작으면서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 입자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호흡을 타고 들어와서 폐에 붙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실제로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또 다른 연구진은요, 한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동안 에어로졸 입자를 측정을 해봤더니 요리 연료 킬로그램당 무려 10조 개의 에어로졸 입자가 방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성인과 어린이가 실내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많은 에어로졸을 호흡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요리까지 하면 그럼 엄청 안 좋은 거네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에어로졸의 1+1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흉입니다. 이 조리흉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고농도 미세먼지를 말하는데요. 특히 고온에서 음식을 튀기거나 기름에 굽는 요리를 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요리 매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리할 때 우리가 맛있는 냄새 난다,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 냄새가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인 거죠.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요, 조리흉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문영자 씨처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요리를 한다면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 급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튀기거나 굽는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는 요리를 해서 고기를 드시게 되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면서도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찌거나 삶는다. 수육 같은 거, 네네, 그렇죠. 보쌈. 주방에서 조심해야 할 것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즐겨 드시던 고기 중에 가공육입니다. 예. 가공육이요. 이건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소세지 같은 거. 소세지 어머니 좋아하세요? 바로 나오네. 난 소세지. 맛있잖아요. 네, 실제로 2015년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공육을 담배처럼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